자, 1번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경우는 이제 그림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느닷없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코일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석이 주변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 기억 자석이 코일에서 나올 때, 자석이 코일 속으로 들어갈 때, 자석이 코일 속에 멈추어 있을 때,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을 움직일 때,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도선이 있고, 자,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화할 때, 자기장이 변화하면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게 되겠죠. 네, 뭐 자석이 코일에서 나올 때, 코일 속으로 들어갈 때 이때 모두 네, 도선 주변,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이제 자석을 어느 쪽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쪽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자석이 코일 속에 멈추어 있을 때 멈추어 있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즉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질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리을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을 움직일 때 그렇다면 이것은 네,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석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변화가 되죠. 즉 자기장이 코일을 멈춘 거랑 동일하게 자석이 움직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도선 주변에서 또는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하는 건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무엇이 변할까요? 네, 자기장이 변하죠.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3번 발전 과정에서 전류의 세기는 자, 전류가 이제 주변의 자기장이 도선 주변의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때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전류 세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장 변화가 크겠죠. 자, 다음에 같은 빠르기라 하더라도 자석의 세기가 세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크게 확 왔다가 확 빠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전류가 세집니다. 그리고 코일을 감은 수가 많을수록 이제 전류가 세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셀수록 다음에 많을수록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자석의 N극을 코일 가까이 할 때 검육의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를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한 자석의 N극이다라는 표현은 동일한 자석이라는 얘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N극을 가까이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랬을 때 검육의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라는 건 이제 언제 전류가 더 세냐? 검육의 바늘이 회전한다라는 거는 이제 전류가 셀수록 더 많이 회전하는 거죠. 전류 세기를 비교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림을 딱 봤을 때 일단 가의 경우는 코일의 감수가 택도 없이 적죠. 자,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약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전류가 약하다는 것을 심지어 이제 천천히 이동하고 있네요, 자석이. 자, 그래서 나와 다를 비교하면 이제 동일한 감기를 가졌고 그랬을 때 더 빠르게 이동하는 다가 훨씬 전류가 세겠죠. 그래서 전류 세기는 다가 가장 크고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가나다 모두 다 전류의 방향을 표시를 한번 해보는데 이때 가나다는 전류의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주변의 자기장의 변화 방향이 동일하죠. n이 천천히
빠르게든 천천히든 빠르게든 자석의 N극이 이 코일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코일에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세든 약하든 전류가 흐릅니다. 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는 이 코일 자체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냐? 자, 이것은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서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냐 하고 봤더니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반시계죠. 반시계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반시계로 흘러서 이렇게 감아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의 이제 위쪽 방향이 여기가 우리 엄지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넣고 봤을 때 자석이 이동하게 되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고 전류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제 코일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냐를 봤을 때 이게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더니 신기하게도 이 주변 자기장이 변화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해가 되는지 보면 N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죠? N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면 이 위쪽이 N극이 되었을 때 이 코일 때문에 만들어진 자기장이 위쪽이 N극이 되고 아래쪽이 S극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자석이 오는 걸 방해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N이 위쪽을 향하게 하려면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반시계로 돌아가야 이게 그 위쪽이 N이 되고 아래가 S가 되네요. 그래서 다 동일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5번. 자, 그림은 꼬마 전구를 코일에 연결한 후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학습지에 보면 이게 꼬마 전구가 아니고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발광 다이오드를 꼬마 전구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N극을 가까이 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진다. 자,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경우는 이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오든 멀리 가든 자기장이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진다. 맞습니다. 자, N극을 멀리 해도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죠. 네. 그리고 S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N극이나 S극이나 상관없이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불이 켜집니다. 자, S극을 멀리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코일 속에 깊게 넣은 채로 유지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진다. 자, 이때는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를 코일에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실험을 하였다. 자, 자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의 경우는 이제 생긴 걸 보면 이렇게 그려서 보면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어요. 그죠? 긴 다리는 플러스 극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짧은 다리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연결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자석이 아니네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다가 발광 다이오드를 이제 연결을 그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래는 발광 다이오드로 나타나는 기호가 있지만 자, 그랬을 때 이쪽으로는 플러스 긴 다리, 이쪽은 짧은 다리 마이너스
쪽으로는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전지가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이렇게 흐르면 얘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이걸 거꾸로 한다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죠? 네, 맞아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반시계 방향이 되는지 한번 기억을 살려보면, 자, n이 가까이 오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흘러서 이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이 만들어진 자기장의 특성은 이 자석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n이 가까이 온다면 n이 옆에다 정리를 해볼게요. n극이 가까이 올 때와 자석 n극이 멀리 갈 때, 그리고 s극이 가까이 올 때와 s극이 멀리 갈 때, 다 전류는 흐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방향은 좀 다르겠죠. 자, 그랬을 때 코일이 있으면 코일, 물론 당연히 다 연결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n이 가까이 왔을 때 당연히 전류 흐릅니다. 전류 흐르는데 어떤 특성으로? 네, 이 자석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n이 오는 걸 방해하기 위해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면 방해가 됐죠. 자, n이 가는 걸 방해하고 싶으면 여기 s, 여기 n이 되면 됩니다. 자, s가 오는 걸 방해할 때는 여기가 s, 여기가 n. 자, 그리고 s가 가는 걸 방해하고 싶으면 당기면 되죠. 그래서 ns. 이런 식으로 전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동일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렇게 두 경우, 그리고 이렇게 두 경우에는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면, 자, 이때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면 위쪽이 n이 되고 아래쪽이 s가 되는 경우는 네, 반시계 방향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기는 걸 생각해 보면 반시계 방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동일한 거, 요거, 이 경우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n이 가까이 오거나 s가 멀리 갈 때 반시계 방향. 그래서 이때 발광 다이오드에 네,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불이 켜지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자석의 S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그리고 N극이 가까이 올 때,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혀 해당 없는 건 리을이죠. 이때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 다음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 니은에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에서 날개에 전달하는 땡땡 에너지에 의해 날개가 회전하면, 날개가 회전하게 되는 것은 날개가 돌려주는 힘인 거죠. 자, 이때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개를 돌리는 힘이 예를 들어 떨어지는 물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얘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통틀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날개가 회전하게 되면 이제 연구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게 되죠. 코일이 회전하게 되고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네, 뭐가 변하는 거죠? 네, 코일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서 코일이 받게 되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장의 크기, 세기, 뭐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여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또는 자기장이라고 해도 표현 이상은 없겠습니다. 자, 8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기 위한 방법. 자, 이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는 것.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자, 자기장의 변화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센 자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빠르게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자기장이 센 자석을 쓴다, 또는 자석을 빠르게 이동한다, 또는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인다 맞고요. 2번 자석의 극을 바꾸어 움직인다. 이건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3번 코일의 가문수를 더 많이 한다 맞고요. 자, 코일의 가문 방향을 반대로 한다. 이것도 크게 영향은 없죠. 자, 자기력이 더 센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인다 맞습니다. 이 세 개는 맞고 이게 2번과 4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9번 풍력 발전기와 선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다. 네, 발전기의 경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죠.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선풍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대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풍력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죠? 풍력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따라서 3번이네요. 자, 10번. 다음은 수력 발전소에서 발전기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력 발전소에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그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또는 이제 조금 더 큰 범위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위치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를 뭐로 전환하죠? 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키면 이 회전력을 이용하여 변속기의 변속 기어를 돌리고 변속 기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죠.